서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 입장에서는 자본이 고유성을 가지고 고유성과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노동은 익명화돼야 돼요. 대체 가능한 것이 돼야 되고 어떤 특화된 것이 되면 곤란해지죠. 반대로 노동 입장에서는 노동이 특수성을 가지고 내가 대체 불가능한 내 노동력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고 내가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돼야 되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할수록 자본의 고유성은 강화되는 반면에 노동은 계속 파편화되고 대체 가능한 것이 되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사례 중에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은 우리나라 그 방송음악 쪽을 전부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그 배경음악 제작 회사인데 그 회사 제작사 대표가 혼자서 4,400곡이라는 것들을 수백 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자기 이름으로 음악을 올렸는데 실제로 자기가 작곡한 곡이 한 곡도 없었다는 거 이런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고 저번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 작곡가들이 이제 유령 작곡가죠. 그러니까 작곡을 해놓고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작곡가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투쟁을 시작하게 된 그런데 이 문제의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과 그 미션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같이 연대를 해줬어요. 같이 연대를 해서 다양한 루트의 압박을 넣었죠. 그래서 영화인 노조도 그리고 연대를 해줬고 영화인 노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저 로이라는 저 음악 제작사 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저 회사가 들어가는 저 회사를 음악을 쓰는 영화사에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펀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이렇게 하겠다고 노조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식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파편화된 경우에 노동이 파편화된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방에 이제 일이 있어서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지방 그 철도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여자 환경미화원분이죠 청소년분자가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옆에 딱 여자 화장실을 보니까 여자 화장실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 미화원이 청소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철도역에 소속된 게 아니라 파견업체에서 보내서 온 노동자인데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각각 담당하는 파견업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서로 노동 협의해서 뭐 교환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철도역 담당자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우린 저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고용했길래 청소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KTX 본사에서 고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KTX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모른대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 파견업체랑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중앙 전체 전국을 관리하는 위탁업체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KTX 본사에서 위탁업체에게 청소 계약을 용역을 주면은 위탁업체에서 지역별 파견업체랑 다시 계약을 해요. 그 지역별 파견업체는 다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택을 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그런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건데 간접 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현재 이 측정된 대기업이라던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고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는 정규직 노동자 같은 분야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받고요. 노동 강도는 평균적으로 시간 포함해서 2회 정도가 된다고 해요. 노동의 유통 단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점점 노동 단가가 직접 고용한 사람한테는 그 돈을 주고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유통에 대한 우리 상식과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야채를 사면은 농촌에 가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잖아요. 유통 단계가 늘어나니까 마진이 뜯기니까. 근데 노동은 그 반대란 말이죠. 유통 단계가 생기고 마진이 붙는 단계가 늘어나면 점점 단가가 내려가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선택 권력의 힘이죠. 선택의 단계가 늘어날수록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압력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KTX 본사가 스스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의 노동자를 모집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론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겠지만 하청을 주는 순간 위탁업체는 KTX 본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해야지만 이를 선택당할 수가 있어요. 많은 위탁업체들 중에. 그리고 그 전국 위탁업체 아래 있는 파견업체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 파견 위탁업체가 할 수 있는 돈보다 싸게 했을 경우는 선택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아래 있는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도 서로 간의 경쟁 와중에 그 파견업체에 들려면 아주 저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노동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어떤 연쇄적인 선택 압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노동이 이렇게 편편화되고 연대되지 못했을 때 그 윗단계의 그 항상 중심에 모여 있는 거대한 어떤 게이트키퍼들의 힘에 밀려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시장자유주의인 거죠. 시장자유주의고, 우리가 이제 그 90년대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해 주는 거죠. 근데 자본의 선택의 자유가 극대화될수록 어떤 자본이 제공하는 노동의 선택의 자유는 사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